여러분, 맹자 7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만장편 끝부분입니다. 이제 만장편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고자편입니다. 맹자 전체에서 맹자의 철학, 그러니까 맹자 본인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 고자편인데, 다음 시간부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부분입니다. 맹자위 만장왈, 일향지 선사, 사우 일향지 선사, 일국지 선사, 사우 일국지 선사, 천하지 선사, 사우 천하지 선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누구에게? 만장에게, 제자인 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향, 그러면 한 마을, 한 고을쯤 되겠죠. 한 고을에 선사는 우선 글자 그대로 하면 선한 사람이죠. 선한 선비. 선비 가운데서도 간악한 선비가 있고 아주 선량한 그런 선비가 있다고 보면, 한 고을의 그 선사, 선한 선비라야 곧 우일향지 선사, 일향의 선사, 한 마을의 선한 선비들과 사귈 수 있다, 벗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사를 착한 선비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수한 인물, 한 마을의 우수한 인물, 혹은 한 마을의 훌륭한 인물, 이런 뜻으로 보아도 됩니다. 물론 선사라는 것은 선행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만, 의미를 확대하면 아주 훌륭한 인물, 우수한 인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야 한 마을의 아주 우수한 인물이어야 그 마을의 훌륭한 인물과 벗할 수 있다. 그리고 일국지 선사 사후 일국, 한 나라의 훌륭한 인물은 훌륭한 인물 정도는 되어야 곧 한 나라의 다른 선비들과 사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벗할 수 있다. 그리고 천하지 선사, 사우 천하지 선사, 이 천하에 드러난 아주 훌륭한 선비라야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벗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생각하죠. 유유상종, 이 류자, 류상종,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수준별로 어울려서 이제 벗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준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낮은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거기 멈춰 있으라, 이런 얘기 아니죠. 열심히 자기를 닦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원래 자기가 일향의 선사 정도였다면 더 크게 일국의 선사가 되고, 그다음에 천하의 선사가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한 선비다, 이런 얘기죠. 맹자위 만장왈, 일향지 선사, 사우 일향지 선사, 그리고 일국지 선사, 사우 일국지 선사, 천하지 선사, 사우 천하지 선사. 여러분, 이 향자이죠. 말씀 전에 들은 적 있습니다만, 향자는 원래 모양이 사람이 이렇게 꿇어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역시 꿇어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꿀을 안는다는 것은 굴종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겸손의 의미이고 또 당연히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꿀을 앉아 있는 것이 그 고대인들의 기본 자세였다고 그래요. 왕도 역시 바닥이나 마루 이런 데 꿀을 앉아서 사람을 접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편한 자세였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밥상이 있어요. 밥상이 있고 그 위에 음식이 있습니다. 또 음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직도 따끈따끈한 그 이제 열기가, 이 전기라고 할까요? 열기가 있어요. 이 글자가 변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향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었고, 이 부분이 되었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상을 두고, 아주 잘 차린 음식상이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마주보다는 의미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왜 고을향, 마을향을 왜 향이라 하느냐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집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향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여기 여러 개 합치면 이게 한 마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마주보게 했냐면 도덕을 지킨다든지 적을 쳐들어오는데 서로 알려준다든지 하는 이 안전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했다는 겁니다. 마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향자는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게 이 밥그릇, 이 밥상 모양이고 위에 음식이고 음식에서 나가는 저거라고 했잖아요. 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경자잖아요. 경대부할 때 이게 경대부할 때 경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한 것이나 이렇게 한 것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것도 왕이 내려주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두 사람이 앉아 대접받고 있는 모양.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 누구냐 하면 이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경대부 할 때 경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경자가 생겼습니다. 그 향자나 경자는 원래 모양은 원래 거의 비슷했는데 뒤에 약간 구분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향지 선사, 사우 일향지 선사하고 일국지 선사, 사우 일국지 선사, 천하지 선사, 사우 천하지 선사. 그럼 선이라는 것도 한번 재밌는 글자죠. 선이라는 것도 양향자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언자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게 선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이것이 복잡하니까 뒤에 이렇게 줄여서 쓴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줄여서 이 글자의 약자예요. 이건 뭐냐면 말씀은 양이 두 마리가 서로 아주 다정하게 이 풀밭을 걸어가면서 아주 다정하게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매해해 이렇게 했겠죠. 그런 모양을 그린 것인데 참 보기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좋다 이런 의미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선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하여튼 일향지 선사 사우 곧 이런 말이에요. 곧 일향지 선사를 여기 동사가 되죠. 할 수가 있고 일국지 선사라야 곧 일국의 다른 이 훌륭한 선비들과 수준이 맞으니까 할 수 있고 천하지 선사쯤 되어야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온 천하에 있는 아주 그 훌륭한 선배들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 우천하지 선사 위미족 우상론 고지인. 예. 그리고 송기시 독기서 부지기인 가호 시이 논기세야 시상우야. 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예. 이 우천하지 선사의 비죠. 천하의 선사를 보다는 것으로서 위 여긴다. 미족,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천하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천하의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는데도 사귀고 정신적인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미진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갈증을 느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또 상론 고지인. 이때 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상자하고 똑같은 발음이 같아가지고 비슷한 가차자입니다. 윗상자. 예.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되면 또 위로 올라가서 이 윗상자죠. 위로 올라가서 옛 사람을 논하게 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졌으면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 말씀은 뭐며 저작이 뭐며 뭐 이런 거를 다 알아보는 것이 논이란 말이죠. 예. 위로 올라가서 옛 사람을 논하게 되는데 송기시, 이 송이라는 것은 이 송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자가 마찬가지예요. 예. 읽다 외우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글자입니다. 예. 이때 저 송자는 원래 찬송하다는 뜻이지만 그 뜻보다는 이 글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읽다 읽고 외우다 이겁니다. 독기서 또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부지기인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시를 읽고 외우고 또 그 사람의 글을 쭉 읽고 이 영향을 받으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되겠느냐.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와 문을 지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모르고 시와 글만 읽어서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물론 이런 것은 역시 이 문학 평론에 있어서 역사주의적인 이 비평이라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또 일부 이 문학인들은 역사주의적인 이 평론 이것이 반드시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요. 글은 글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갈라서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 오직 그 글만 혹은 그 시문만 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역시 그 글을 지은 사람의 그 배경이라든지 신세라든지 시대라든지 뭐 이런 것을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기시 독기서 부지기인 가호 시이 논기세야 시상호야. 그러므로 그래서 다시 이 세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저자가 작자가 시와 문학 작품이건 철학 저작이건 그 지은 작자의 시대 배경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자세히 따져보고 연구해 본다 이런 론이란 말 그런 말이죠. 그래야만이 명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작품의 깊은 의미 진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시상우야 이것이 뭐냐면 위로 상우라는 것은 이 상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자와 마찬가지다. 상우 위로 올라가서 시대를 저 멀리 소급해 올라가서 그 사람과 못하는 것이다. 저 위로 시대를 위로 올라가서 옛 사람을 못하는 것이다. 그 당대의 훌륭한 인물 아주 이 걸출한 인물들은 다 사귀고 알고 그 사람들의 속속들이 알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계가 뭔지 알고 나면 일종의 갈증이 아직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더 올라가면 3000년 전까지 올라갔어요. 문자가 생겨난 이래
글을 남긴 사람들, 글을 남긴 사람들이 글을 읽고 그 사람 시대와 배경을 알고 해서 그 뭡니까 이 우에 우라는 건 자기에게 정신적인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범위를 위로 저 소급해 올라가서 멀리까지 해서 넓힌다. 이게 바로 상우. 이게 유명한 상우. 이 상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상자는 마찬가지요. 상우고인, 상우고인,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상우고인. 당대의 훌륭한 사람 다 알지만 그 사람들의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는 그 빈 공간을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이 남겼던 저작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자. 이런 것이 바로 상우고인의 자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우 천하지 선사 위 미족이란 부족하단 말이죠. 우상론 고진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죠. 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따져보고 살펴본다. 송기시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시를 외우고 읽고 독기서 또 그 사람이 남긴 저작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몰라서 해야 되겠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몰라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맹자를 읽으면서도 맹자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또 어떤 뜻을 가졌으며 또 어떤 대접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결국 이런 책을 남겼느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그냥 얘기하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시인논기세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위대한 옛날 고인들이 살았던 시대를 잘 따져보고 연구해 본다. 논자는 연구라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우다. 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지금 살아있지 않는 과거에 돌아가신 위대한 인물들과 친구와 보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그 벗은 지금 요즘 살아있는 벗은 찾으려면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하지만 약속도 힘들지만 이 벗은 자기가 마음만 먹기만 즉시 만날 수 있죠. 책만 찾아가지고 펴면 되니까요. 이 상우가 오히려 이 금우, 우금인보다는 오히려 더 편할지도 몰라요. 훨씬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 좀 받겠습니다. 제선왕이 묻습니다. 제선왕이 묻기를 경이란 아까 참 경자 했었죠. 경자도 이게 한 사람 여기서 글자 좀 잘못 그렸나? 한 사람이 이거 참 오늘 왜 그림을 잘 못 그릴까요? 이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밥상 음식상이죠. 음식을 가득 놓고 김이 풀풀 나는 거를 지금 먹고 있는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자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제선왕이 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 대부, 그 다음에 상사, 중사, 하사, 그다음 서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선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가장 그 최고위직에 있는 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왕하경지 뭐냐. 왕께서는 제선왕 왕께서는 하경 어떤 경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어떤 경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궁금한 것이 어떤 경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왕말 경부동호 나는 경이라면 다 같은 경인 줄 알고 있는데 경에도 뭔가 경끼리에도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경부동호 이렇게 물었어요. 경부동호 경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맹자가 말해요. 부동 다릅니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경에는 맹자가 보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귀척지경과 이성지경이 있다 그래요. 귀척지경과 이성지경.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라면 전주의시, 조선왕조라면 전주의시들이 가운데서
귀족들이죠. 조선 초에 구성군 이준이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귀척지경이고, 예. 이성지경, 그 이성계를 도와서 그 조선 왕조를 개창했던 뭐 정도전도 있고, 뭐 권근도 있고, 뭐 하륜도 있고, 성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성지경입니다. 꼭 개창 시대가 아니라도 어느 시대에나 왕주위에는 동성의 경들이 있고 또 이성들의 경이 있다. 귀척지경은 동성들이죠. 예. 여기는 아마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외척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예. 왕왈 청문 귀척지경, 왕께서 제전왕이 묻기를, 아니 도대체 이 귀척지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척이랑 친척하래, 친척. 귀척지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군유대과즉 간, 임금이 대과 큰 허물,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 안 된다 이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 구워 먹을 수도, 삶아 먹을 수도, 볶아 먹을 수도, 지져 먹을 수도, 찢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임금이라면, 대과죠. 간이라는 것은 바른 말을 한다. 직언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고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귀척지경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동성이죠. 자기 그 같은 성이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거. 귀척지경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권의 적극 참가자, 그러니까 핵심 세력, 운명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복지, 그런데도 고쳐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치지 않고 밀어내서 이해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 이게 반복지입니다. 하는 그 짓을 반복한다면, 반복하고 불청, 이 청이라는 것은 그 바른 말, 간이 바른 말이죠. 여기 뭐냐면, 여기 간자가 이렇게 쓰는 건데 고르다는 뜻입니다. 돌과 옥을 구분해서 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뭘 가려 뽑다, 간태가 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냐면, 이렇게 쓸데없는 걸 다 골아내고 이거 아주 귀한 요 보석들만 가려낸 것과 같은 여기 말, 그리고 여기 아주 충고라든지 도움이 되는 말이라든지, 정말 아주 쓸모 있는 약이 되는, 목숨을 건지는 약이 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간언입니다. 그래서 뭐 간의대부, 뭐 간관, 뭐 하자면 왕 옆에는 간관에 있어야 된다. 사간원, 조선시대. 요즘은 뭡니까? 언론이죠, 언론. 그러니까 언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언론의 그 논설이나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쓰고 사기치고 하면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다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걸 잘 보고 잘 새겨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군유 대가즉 간, 반복지 불청, 안 받아들여요. 즉 여기 바꿔버려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바꿔버려요. 교체, 탄핵, 파면. 겁나죠? 그러니까 이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핵심 세력이 할 일은 뭐냐? 바로 대과즉 간을 하고 반복지 불청하면 역위. 이래서 맹자는 찍혀가지고 역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찍혀가지고 일찍부터 경이 되지 못하고 경사자집 가운데 자부에 속해 있다가 송나라 때 만려배와의 주자에 의해서 겨우겨우 사서해가지고 논어 맹자 중용의 옆에다가 논어 대학 중용 옆에 끼어가지고 들어가서 사서가 됩니다. 그 맹자도 대단히 보면 개혁사상, 주자도 보면 굉장히 개혁사상이 있는, 맹자의 정신을 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개혁사상 같죠. 주자도 그렇습니다.
주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보수파이고, 예, 고식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주자의 삶은 아까 말했던 논기서, 성기시, 독기서, 부지기인, 가호 그러자 주자를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정직한 사람이고, 바른 의식을 가진, 맑은 의식을 가진 그 시대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반복지이 불청즉 역위, 역성혁명 바꿔버려라, 쫓아내버리고. 역사에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제선왕 문경 맹자왈 왕 하경지 문야 왕왈 경부동호 왈부동 유 귀척지경 유 이성지경 왕왈 청문 귀척지경 왈 맹자왈 군유 대과즉 간 반복지이 불청즉 역위. 예. 넘어갑니다. 왕 발현 변호색, 왕이 발현이라는 건 불끈 화를 내면서 얼굴이 갑자기 멀겋게 변한 거예요. 변호색입니다. 얼굴색이에요. 아니, 내 앞에서 감히, 자기가 좀 찔리죠. 자기가 좀 처음에 시원찮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에게 뭐 어떻게 좋은 약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중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발현 변호색, 많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얼굴이 벌겋해가지고 말이죠. 응? 벌겋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했습니다. 왕물이야. 왕께서 물은 뭐뭐 하지 말란 말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내 말이 이상하다고, 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문신, 왕께서 나에게 이 신은 자기를 낮춰서 나에게 물었으니까 신불감불 이정대, 불감불, 감히 뭐뭐 하지 못하다, 뭐냐면 뭐뭐로서 바른 대답을 바르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바르게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니까. 나는 왕이 이런 나의 바른 말을 충분히 받아들일 줄 알고 말하는데, 왜 갑자기 얼굴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목확 막혀가 말을 못합니까?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죠. 맹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응? 네. 그러니까, 야, 왕이 이러다 안 되겠다. 이거 맹자한테 당하면 앞으로 역사에 쪽팔리지 않느냐. 이거 주위 사람들이 있는데, 독대는 아니겠죠. 왕색, 안색이 정. 아이고, 안 되겠다. 한 수 접자. 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벌겋게 달았던 것이 좀 다시 평상시 얼굴로 돌아온. 예. 예.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럼 아까 말하는데, 귀척지경 있고, 이성지경이다. 이성지경은 어떤 사람들을 이성지경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자, 그럼 이성지경은 뭐냐? 이성지경은, 그러니까 이 왕의 우호 세력, 지지 세력, 요즘으로 친다면 우호 세력, 지지 세력, 이런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하느냐? 군유가적간, 역시 이런 사람들도 임금이 잘못이 있으면 바른 말을 한다. 이런저런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상소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바로잡기를 바라는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불청, 계속했으면 이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 이 이성지경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성지경도 고위관직이잖아요.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사표 내고 떠난다 이거예요. 그 밑에서 계속 월급을 받고 그냥 어물어물하는 게 아니라, 이성지경 가운데 똑바로 된 사람들은 그 바른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 한다면
되풀이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표 내고 떠난다 이거. 가버린다. 딴 데 가서 딴 사람 섬기면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아까 말한 그 귀척지경은 빨리 말해서 운명 공동체니까 그 군주가 죽으면 자기들도 다 죽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바꾸어서 다른 훌륭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반정이라 부르기도 하죠. 반은 돌아온단 말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조 반정, 중종 반정 그런 게 반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성지경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이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인정되어 발탁되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왕이 잘못하게 되면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안 들으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표 내고 깨끗하게 사표 내고 나와요. 그렇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거기 붙어 있는 놈들은 뭐냐? 요것들은 간신들이다 이거죠. 나라를 망치 임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를 줘. 주라는 역사상 가장 나쁜 임금. 위학 이런 말이 있어요. 주 같은 이 폭군 형편없는 이 지도자를 막 옆에서 도와가지고 부채질하고 도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한다. 학대. 이 학자 여러분 이 재밌습니다. 이 학자를 보면 말이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큰 대자 사람이 뻗었어요. 누웠어요. 어떤 놈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냐? 범이잖아요. 호랑이가 사람 발로 사람을 눕혀가지고 팍 발 깨물을 뜯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 그게 학대입니다, 여러분. 이 학자예요. 조주위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놈들은 아주 간신 놈들이죠. 주위에 간신 놈들만 남는다. 한나라 만렵에 영제, 헌제 한나라 만렵 때 십상시 나라를 망친 십상시 10명의 늘 있는 시종들 이게 내시들 십상시 이 십상시가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십상시를 쫓아내려고 하진이라는 장군이 십상시를 쫓아내려고 도로 뒤집기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고 천하가 대란 어지럽고 결국은 한나라는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자를 보면 확실히 개혁적이고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사상가입니다. 공자하고 많이 다르죠. 공자는 온건하고 부드럽고 가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온건주의자인데 맹자는 어떤 면에서는 개혁주의자, 과격주의자 이런 면이 강해요. 이 훌륭한 세력이 잘 어울려야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까지 맹자 만장편이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고자편입니다. 고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